해리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조선일보도 그런 기사를 좀 실었고 또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조금 여성의 목소리라든가 또 일하는 여성들 이런 쪽이 별로 부각되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트럼프 정말 이 백인의 또 어떻게 보면 이 이스태블리시먼트를 상징하는 사람하고 또 흑인을 선택한 해리스 거기다 여성 그래서 좀 젠더 이슈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여성들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소 교수님 이 젠더가 하나의 젠더 격차 또 이런 게 지금 미국 대선에서 어떻습니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016년 후보로 나올 때 벌써 이제 최초 여성 대통령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로 이제 그때 미국에 한번 들썩인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흑인 여성으로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젠더 정치 관련돼서는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이 젠더 그러니까 남성 대 여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 가지고는 사실은 이 편을 가르기가 쉽지 않은데 젠더와 뭐와 엮이면 그러면 이 젠더 정치가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젠더 정치와 20대 그러니까 20대 남성 20대 여성 그렇죠. 이렇게 해서 편이 갈리는 거고요. 미국도 워낙 뭐 넓은 나라에 뭐 하다 보니까 미국 전국 차원에서 남성 대 여성 이렇게는 구분이 안 되는데 요번에 지금 그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흑인 남성 또 라티노 남성 이런 쪽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표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젠더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엮였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젠더와 레이스 인종이 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맨 그다음에 라티노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티노맨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전국에 라티노맨이 흩어져 있지만 라티노맨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엮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근데 특히 흑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흑인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해리스를 찍어야 되나 아니면 트럼프를 찍어야 되나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전망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흑인 남성들이나 라티노 남성들이나 조금 뭐 좀 이런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약간 마초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흑인 남성들, 라티노 남성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심정적인 어떤 뭐 친밀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매번 선거 때마다 흑인 남성들이나 라티노 남성들의 불만도 있었고 했었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흑인들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은 방향으로 투표를 했고 라티노도 남성 여성 별 차이 없이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중간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해리스가 확실한 거는 여성 흑인들 그다음에 여성 뭐 마이너리티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그럼요. 그 흑인들 또 미국에서 지금 점증하고 있는 히스패닉의 그런 남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인지는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현재 이런 상태인 거군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샤이 트럼프라고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샤이 트럼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어디 가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을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샤이 해리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해리스 후보가 흑인 여성이다 보니까 나는 흑인 여성을 지지한다.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투표소에 가서는 에이 아직 흑인 여성이 어떻게 대통령을 해 라고 트럼프를 찍는다는 거예요. 샤이 해리스 이게 한 번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아니, 듣고 나서 뭐 보니까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아주 재밌군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이제 해리스를 찍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서는 해리스를 찍지 못하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믿는 그런 유권자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원의 뉴스파워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우리하고도 조금 더 지리적으로 가까운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문제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지식인들이나 또 정부에 있는 사람들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매일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역시 중국 문제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조금 거칠게 파악한 걸로는 트럼프하고 해리스 두 명 중에서 누가 더 중국에 더 거칠게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서로 이런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소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 내에서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관련돼서 예를 들면 1979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에 이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예. 그다음 89년 6월 4일 천안무 사태까지 딱 10년 동안은 정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거래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89년 6월 4일 날 천안문 사태 당시에 그 탱크 앞에 이렇게 그 막아서고 있는 그 시민의 모습, 예. 중국 시민의 모습이 CNN을 통해서 미국의 전국에 반영이 됐고 미국 사람들이 그때 깨달은 거죠. 그게 미친 영향이 워낙 컸죠. 그때. 네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중국의 사회나 정치를 근대화시킬 수는 없구나라고 예. 하는 거를 천안문 사태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89년부터 그랬고 90년대 지나가고 근데 탈냉전 시대 지나가고 그다음에 오바마 이제 2기 행정부 들어서서 중국의 신형 대국론이 이제 나오고 시진핑에 네. 하면서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소위 라이벌 관계가 정말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G2라는 말도 이제 그때 나왔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 내에서 네.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뭐 이렇게 끌어들여서 관용적으로 뭐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차이점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나 지금 국내에 알려져 있기로는 미국이 초당파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 네.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아무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처럼 돼 있는데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화당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면 중국을 적국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네. 할 때 2명 중에 1명 정도는 에너미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퍼센테이지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쪽은 50%고 한쪽은 20%.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뭐 다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들을 말씀은 없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은 둘 중에 한 명인데 민주당 유권자들 중에는 한 4명 중에 한 명이 조금 안 되게 중국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공화당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공화당 의회일 때와 민주당 지도자들일 때가 예. 중국 정책을 할 때 무언가 다른 약간 뉘앙스적인 방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competition without conflict. 그러니까 갈등 없는 경쟁은 한다. 경쟁은 한다. 패권 뭐 과학기술 경쟁한다. 하지만 갈등 이런 거 좀 우리 줄일 수 있다. 네. 파국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쪽 성향인 거죠. 민주당이 사실 말은 바이든이 그렇게 또 하면서 근데 바이든이 정책을 보면 결코 뭐 중국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물러선 기색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이든은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뭐 시진핑 주석이 조금 입장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공산주의 색채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던 걸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작년 11월에도 에이펙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을 샌프란시스코로 불러서 그렇죠. 잘 해줬죠. 그리고 이제 관세도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뭐 트럼프 관세를 유지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네. 트럼프 관세를 더 높인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배터리,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 넣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과학법도 통과시켰지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네.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되는 거죠. 다만 공화당은 말씀드린 대로 2명 중에 1명이 중국을 적이라고 생각한다. 적은 무찔러 없애야 되는 존재인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할 수밖에 없는데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캔자스,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이렇게 내려오는 요축, 요 인디애나 이런 데를 포함해 가지고 예. 다 농업주입니다. 네. 이 농업주의 대부분의 이 의원들이 다 공화당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권자들이 대부분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농산물들을 다 중국 시장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네. 약간 고부가가치의 농산물들을 이제 가공해서 파는 거죠. 그렇죠, 그쪽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소이빈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중국 시장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트럼프가 2018년부터 시작한 통상 전쟁을 2020년 초에 중국과 갑자기 딜을 해버리죠. 이건 뭐냐면 자기 재선을 치러야 되는 해가 되니까 농업주 출신의 자기 지지자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도 그냥 무턱대고 한 방향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타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에는 자기네들 굉장히 핵심 유권자층인 농업주 유권자들 눈치와 혹은 그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쪽도 민주당 쪽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후위기인데 결국 기후위기라는 거는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거든요. 중국과 같이 협력해서 뭔가 협상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중국과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또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해야 이 민주당 내 진보파가 지금 다수인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미국 국방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연속이 해리스가 되면은 계속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아마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대략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겪어와서 그 사이에 기억도 좀 흐려졌을 수도 있고 또 트럼프의 인식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러면 이 미중 갈등은 사실 한국 같은 경우가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하고 미국, 한국하고 일본, 다음에 한국하고 뭐 아세안 이쪽을 뭐 거의 다 합쳐도 중국을 따라갈까 말까 아마 좀 그 정도의 수준일 텐데 어떻습니까? 미중 갈등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더 갈등이 격화될 걸로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거의 정해진 방향이라고 사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라는 정치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굉장히 공약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캠페인 선거운동 하는 중에 중국 공산품, 중국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워낙 그 관세라고 하는 정책 수단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취임하고 나면 중국의 수입품을 관세를 매겨서 어마어마하게 다시 한번 중국과의 통상 전쟁에 돌입할 거는 분명한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한테 더 중요한 거는 관세나 중국이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트럼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냥 관세를 4년 내내 일관되게 부과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의 양보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중국을 굴복시켰다라고 자기 유권자들한테 가서 자랑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지금 이제 기정사실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가 도대체 언제 왜 관세를 내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산업 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지금 이렇게 내안이 내세우고 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를 계속 올리거나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보복당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더 내리는 시점을 우리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런 또 아주 뭐랄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이 미중 갈등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지금 교수님이 또 준비해 오신 게 이 미국의 양당자에서 미국의 중국과 관련된 정책연합 여기 한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2019년에 제가 이제 쓴 논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뭐 그 굉장히 좀 학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제 그 논문 연구 결과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건국 이후부터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1850년대부터입니다만은 공화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양당제 국가인 거죠. 이런 양당제 국가에서 사실 정책 연합 혹은 정책 대결 구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4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네. 자,
자, 왼쪽 위 시다를 보시면 저기 선을 그은 것이 이제 그 디바이딩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뉘어지는 이제 그 이제 그 네. 구분선이겠죠. 네. 자, 구분선에 지금 한쪽에 같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또 같은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이건 네. 초당파인 거죠. 민주당이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중국의 인권 문제. 이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문제 제기를 같이 합니다. 예. 그런데 오른쪽 위를 보시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완전히 갈려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당파적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중국과 기후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네. 공화당 쪽은 두 번째 그림입니다. 네, 기후 위기를 거의 가짜 뉴스라고 보는 정당인데 예. 중국과 기후 협력을 해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민주당은 굉장히 기후 위기 타개하는데 열정적인 정당이어서 대부분 찬성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왼쪽 아래를 보시면 자, 요게 재밌는 건데요.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왼쪽 아래 그림인데 분열 이슈라고 해서 네. 자, 공화당 내에 소위 이제 중국에 대한 강경파, 예. 군사 안보 매파 네. 이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관련 네브라스카, 캔자스 이쪽 다 공화당 의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만 갈 수는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중국에다가 농산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민주당은 보호무역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호무역 정당이니까 중국과 보호무역하고 관세 부과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보호무역 정당이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이쪽에 보호무역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쪽하고 힘을 합치면 네. 이 보호무역이 더 대세가 될 수 있는데 예.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한쪽 정당이 분열되고 다른 쪽 정당은 단합이 되는 네.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을 조금 분열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로 통상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관세는 행정명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트럼프가 진짜 참 위대한 정치인이고 미중 갈등을 정말 어떻게 높은 수준으로 영구화해서 하겠다. 그러면 사실 미국 의회에 이걸 들고 와서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세 번째 그림 때문에 예. 공화당이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오히려 민주당을 단합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의회와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네 번째 그림은 이제 두 정당이 내부적으로 다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 공화당 쪽은 이제 뭐 안보 매파, 뭐 사회적 보수주의 이런 쪽은 이제 강경파고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통상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민주당 쪽은 이 보호무역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인권 문제 제기 이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위기 타결을 위해서 네. 진보파들은 네. 중국과 공존하는 방식을 찾아보자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정당 모두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네.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미중 관계다.